안전은 현대가 주도해서 고민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회사 스스로가 이 안전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오늘은 믿기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SUV 팰리세이드 그리고 투싼이 미국 충돌 테스트에서 최악 푸어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랬잖아요. 야, 현대차 다른 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안전만은 굉장히 잘해오고 있어. 야, 그거 모르냐, 현대차 탑 세이프티 픽 받았잖아. 그래도 현대차가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더 충격적인데요. 게다가 저희 선입견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뒷좌석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반드시 뒤에다 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결과가 반대입니다. 뒷좌석이 훨씬 위험하다고 해요. 오늘 이 충돌 테스트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IIHS에서 시행한 충돌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입니다. 모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오버랩 테스트라고 해야 될 텐데 차체 전면의 40%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못 되는 정도의 이 부위를 벽에다 시속 65km로 들이받는 시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대차 충돌 테스트 시험장에서 아이오닉 5 충돌 시험 보고 온 적이 있죠. 이런 시험이었는데 이게 바로 모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 중간 오버랩 테스트입니다. 보통 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죠. 왜냐면 운전자가 그냥 들이받는 게 아니라 피하면서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측면으로 살짝 비껴 맞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예전에는 이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벽에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절반만 받도록 한 거죠. 그런데 가장 흔한 테스트에서 대현대차가 여기서 푸어를 받는다. 아,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 팰리세이드 사실 굿 받습니다. 받는데 여태까지는 받았죠. 이 앞좌석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뒷좌석에다 더미를 태워보니까 이 부상 정도가 심하더라. 그래서 새로운 테스트가 시작된 겁니다. 아니, 이상하죠? 우리 상식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상식에는 당연히 뒷좌석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왜 뒷좌석이 더 위험하게 된 거냐?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95년 모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떻게 했냐, 딱 그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좌석 탑승자 위주로 거기에 다양한 안전기술을 넣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뭐 더미 안 태우잖아. 그러니까 앞만 보강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앞좌석 보면요, 앞쪽에 에어백이 있어요. 무릎 에어백도 있고 그리고 액티브 헤드레스트 있죠. 그래서 후방 추돌이 딱 나면 뒤통수를 탁 밀어줍니다. 그리고 벨트 텐셔너가 있어. 사고 나면 화약이 딱 터지면서 안전벨트를 딱 잡아당겨줘요. 요즘은 센터 에어백도 있죠. 하여간 뭐 여러가지 합니다. 그런데 뒷좌석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뒷좌석 중상 확률 앞좌석에 비해서 무려 46%가 더 높다고 합니다. 야, 이건 뭐 심각한 차이가 나네. 95년 이후에 점점점 차가 좋아졌을 때니까 한 10년 전부터는 뒷좌석보다 앞좌석이 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애를 뒤에 태우잖아.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좌석에 태우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뒷좌석에 태우는 게 더 안전하다. 아무리 데이터가 그렇다 해도 이 정서상 영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저희 모카 구독자님이시라면 정말 앞좌석이 나은 건 아닌가 생각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그래서 작년 12월부터는 이 IIHS가 뒷좌석 안전도 평가를 시작하게 됐고 이번 시험은 그 두 번째 발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지난번 시험도 있었잖아요. 지난번 시험에 국산차 없었나? 있었습니다. 투싼이 있었어요. 투싼의 뒷좌석에 안전보호가 제대로 안 돼서 그때도 충격이었는데 요번 시험에서 이 팰리세이드 뒷좌석 보호 제대로 안 된 걸로 나왔는데 여튼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테스트 차량은 팰리세이드 2022년식이고요. 지금 보면 충돌하고 나서 더미가 아주 난리가 나죠. 뒷좌석 승객 왼팔이 사이드 에어백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이거 투싼도 시험을 이렇게 했는데 구형이긴 합니다만 투싼은 머리가 나가요. 아니 몸이 반이 나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아니 나가면 나쁘냐고? 당연한 얘기죠. 아니 팔이 밖으로 나가면 애초에 에어백은 왜 있어? 밖으로 나가면 에어백 왜 있어요? 커튼 에어백이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측면 에어백 밖으로 신체가 빠져나가면 안 되죠. 에어백이 잘 펴져서 몸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IIHS가 이 결과에 대해서 멘트를 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안전벨트 장력이 너무 강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뒷좌석 승객 테스트를 보면 머리목 그리고 가슴, 대퇴골 그리고 키네틱스 4개로 나뉩니다. 근데 팰리세이드는 머리목 보호에서 최악 푸어를 받았고요. 가슴 보호는 마지나를 받았습니다. 이 4개 중에 1개가 최악, 1개가 미흡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악 등급이 돼버렸네요. 자, 그럼 다른 차들은 어떤가?
이번에 총 13개 SUV 차량을 평가했는데요. 그 중에서 팰리세이드 전체 11등을 했습니다. 팰리세이드보다 평가가 떨어지는 차는 지금 2대밖에 없는데 혼다 파일럿, 지프 그랜드 체로키 이렇게 2대입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충돌 장면도 한번 보죠. 아이고 야, 에어백 이거 왜 펴죠? 머리가 에어백에 맞더니 목이 딱 꺾입니다. 오히려 꺾여. 아니 이 에어백 왜 있는 거야? 아, 이거 뭐 가관이네. 가격이 이게 얼마짜리예요? 국내에서 지금 가격이 거의 1억 원짜리 차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차라리 사이드 에어백 이럴 거면 없는 게 더 안전한 거죠. 이건 진짜 형식적인 에어백. 실제로도 측면 에어백 아예 없는데도 랭글러가 목 부상에는 더 안전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아니 이런 그랜드 체로키하고 팰리세이드가 지금 같은 등급이다. 야, 이거 너무 창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런 거죠. 꼭 저희 중간고사 보는 거 같은 거잖아요. 중간고사 시험범위 딱 여기까지야. 그 시험범위만 달달달달 외워서 그래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조금 꼬아서 내거나 조금 다른 거 내면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딱 해서 쫙 하면 효율적이고 좋은데, 그런데 자동차의 안전도 테스트는 그런 게 아니죠. 이 충돌 시험 여기서 점수를 몇 점 받나 요걸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차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충돌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좌석만 테스트하니까 앞좌석만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지, 뒷좌석은 안전하지 않아도 뭐 법규가 없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현대차 관계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조금 억울해하긴 합니다. 뭐 그분 말씀은 자동차 회사가 말이지 이 모든 사고에 대비해서 측면 충돌 뭐 온갖 거를 다 대비해서 뭐 차에다 철갑이라도 두르란 얘기냐, 그렇다고 뭐 차를 장갑차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그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도 좋은 평가를 받은 차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 머스탱 마하 2, 스바루 어센트, 테슬라 모델 Y, 이 차들은 뭐 장갑차입니까? 지금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고 계신 거죠. 우리가 뭐 무대뽀로 그냥 막연히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애초에 승객을 정말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운전자만 안전하게 하는 시험 테스트가 있더라도 야, 운전자만 안전하게 하면 안 되지, 현대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야죠. IIHS가 뒷좌석 안전도도 테스트할 거야, 이런 발표하기 전에 먼저 그걸 했어야죠. 아니 설령 시험 범위가 운전자 한 사람을 보호하는 걸로 했다고 해도 야, 우리 현대는 그런 거에 안주하지 않는 메이커란 말이야. 우리는 차에 탄 승객이 적어도 4명이면 4명은 제대로 지켜주는 차를 만들 거다,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높은 곳에 뒀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갑차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차도 아니고 팰리세이드인데, 팰리세이드는 운전자는 못 지키더라도 뒷좌석에 있는 소중한 내 자식, 내 새끼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여야죠. 현대차는 그 정도의 상식조차 안 통하는 회사입니까? 말이야. 에? 나 너무 흥분하고 있지.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놀라운 점은요, 이 포드 익스플로러 너무나 점수가 높아요. 이 충돌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오우, 이거 뭐 안전해 보이는데요. 2열에도 보면 시트벨트 텐셔너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순간에 텐셔너가 딱 잡아 당기죠. 그래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게 딱 티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유별난 점은 전기차들이 강세네요. 모델 Y, 마하 2 이런 차들도 지금 거의 다 굿을 받는 거 보면 아, 전기차라서 좀 더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분에 밀고 들어오는 엔진이 일단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찌그러질 수 있는 크럼플 존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터리 팩이 있는데 배터리 팩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 공간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래서 더 안전하다는 거겠죠. 뭐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긴 어려운데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는 충돌 테스트 결과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충돌 테스트 결과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죠. 전기차 배터리가 낮은 데 있는데 연석이 아래쪽에 딱 걸리는 상황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조속 기준 만들어서 그래서 테스트를 해줬으면 합니다. 현대차도 이 내부에서 비슷한 테스트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 IIHS는 아직 테스트가 없지만 현대차 스스로 이런 테스트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꼭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전기차 화재 몇 번 더 발생하면 이 전기차에 대한 혐오가 시작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네, 물론 뒷좌석 안전도 테스트, 이거는 엄청나게 달성하기 어려운 테스트긴 합니다. 뒷좌석이 위험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좌석이 굉장히 안전하게 상향됐어요. 그러면서 충돌 테스트도 속도도 높아지고 더 험난하게, 충돌 테스트가 점점 어렵게, 달성하기 어렵게 되면서 뒷좌석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게 느껴지게 된 거죠. 작년 12월에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컴팩트 SUV, 소형 SUV, 우리나라로 치면 준중형 SUV까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테스트에선 투싼 스포티지가 테스트 됐습니다. 이때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15대의 컴팩트 SUV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볼보 XC40, 포드 이스케이프 이렇게 2대 차종만 굿 등급을 받았어요. 야, 역시 볼보, 역시 포드네요. 토요타 라브4는 어떻게 됐나? 토요타 라브4는 양호, 어셉터블을 받았습니다. 이 차 빼고는 다 마지날, 푸어 정도를 받았네요. 그런데 이 투싼 같은 경우는 마지날도 못 받나,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투싼은 지금 신형이 아니고 구형으로 했어요. 3세대 투싼, 이게 뭐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건 아닌데 아마도 요번 신형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투싼이 그래서 몇 등이다? 투싼은 전체 15개 중에 13등입니다. 정말 현대 안전도가 겨우 이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속단하긴 이르죠. 뭐 잘해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요즘 IIHS 결과 보면 심각합니다. IIHS가 테스트를 강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면 충돌만 강화한 게 아니죠. 측면 충돌도 강화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데요. 여기서도 최악 푸어를 받았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굿이었다며, 굿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래? 테스트가 바뀌었어요. IIHS는 뭐 하는 곳이냐면 고속도로 보험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더 안전한 차를 골라내는 거를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을 물어주는 입장이니까, 야, 요거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돈을 덜 물어주지, 이런 것에 굉장히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테스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요즘 들어서 보니까 다들 SUV 타잖아. 다들 속도도 빨라졌잖아. 그러니까 측면 충돌할 때 SUV로 들이받아야지 하면서 무게를 기존엔 1500kg였는데 1900kg까지 높였습니다. 1900kg라고 해도 실제 충돌보다는 조금 무게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승객까지 타면 거의 2톤 정도가 들이받게 되죠. 그래서 요즘 충돌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가혹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실제로 사고가 나요. 게다가 기존엔 50kg로 들이받던 걸 60kg로 들이받게 했고요. 그리고 이 충돌 높이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낮은 경우는 아래쪽에 락커 판넬이라고 하는 이 로커 판넬에 들이받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버텨줄 수 있었는데, 이 높이가 높아지면 오로지 B필러와 문짝으로만 이걸 버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바꿨는데 그 테스트 결과 투싼, 스포티지 이 측면 테스트에서는 마지날 부족 등급을 받았습니다. 4개 등급 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C등급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운전자 골반 보호에서는 푸어 등급까지 받았는데요. 이건 치명적인 거죠. 구조평가에서도 구조가 많이 손상된다, 뒷좌석 승객 가슴도 보호가 부족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과 같은 측면 충돌 평가, 이걸 미드사이드 SUV, 중형 SUV에서도 했었는데요. 여기는 기아 텔루라이드, 현대 팰리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둘 다 종합 결과를 보면은 마지날을 받았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전자 골반 보호에서 푸어를 받았습니다. 측면 충돌을 받게 되면 하반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구조평가도 여전히 부족입니다. 측면으로 들이받으면 확실히 위험하다는 거죠. IIHS에서 테스트 방식을 미리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를 왜 달성을 못하냐, 이걸 현대차 분들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현대차 분들 말씀은 차 나와서 차 팔고 있는데 갑자기 IIHS 테스트가 바뀌면 그걸 어떻게 대응하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방식의 변경 주기하고 자동차의 풀체인지 주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IHS가 업데이트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정확한 스펙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스펙을 정확하게 줄 때까지는 그냥 기존 모델 팔 수밖에 없다. 크게 바꾸려면 연식 변경으로는 안 되니까 적어도 페이스리프트는 돼야지 그걸 변경하는데, 그때까지는 등급이 계속 이렇게 덜 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테슬라나 볼보는 항상 굿인가? 그 회사들은 안전도 테스트에 어떻게 하는지 그 스펙을 정확하게 해서 그걸 미트시키는 게 아니죠. 진짜로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을 받는 거지. 아니, 현대도 테스트 규정보다 좀 앞서서
안전사양을 더 높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좀 낭비라고 생각하나? 찹찹합니다. 흔히 현대차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아니 현대차도 이제 독일차하고 비교해서 안전도, 품질 다 좋아졌어. 아이 품질 비슷해. 근데 왜 소비자들은 아직도 뭐 벤츠는 야 역시 벤츠, BMW는 야 역시 BMW 이러면서 현대차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걸 왜 몰라주냐 이러면서 억울해합니다. 억울한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럼 왜 그런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챗 GPT, 대체 Y 뭐 땜시 자동차 회사별로 안전도에 대해서 다른 느낌이 드는 거야? 물어볼게요. What makes different feeling about safety between car makers? 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과거의 성과와 평판, 브랜드의 역사적 성과와 안전에 대한 평판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안전한 차량을 생산해온 브랜드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브랜드는 그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안전하다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군요.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한참 동안 영향이 계속되는군요. 한낱 채팅 소프트웨어도 아는 사실, 이거 날고기는 현대차 연구원들이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죠? 안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 그게 결국 결실이 돼서 돌아온다. 이걸 확실히 알아요. 근데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 정해진 예산에서 안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차 팔 때 거기 나오지 않잖아. 스펙상 제로백이 우린 3초입니다 4초입니다 디자인이 멋있는 차, 뭐 무슨 빛이 뭐 라이팅이 어떻게 저떻게 뭐 차가 뭐 다이나믹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디자인 막 화려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몇 대 더 파는데 급급하고 차 파는데 직접 도움 안 되는 안전은 등한시한 거죠. 현대차라는 조직에는 안전을 위한 별도 조직이 없어요. 안전은 현대가 주도해서 고민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IIHS나 니짜나 엔캡 기관이 정해놓은 안전 테스트, 그 테스트에 정확하게 잘 통과하는 게 현대가 할 일이라고 이 회사 스스로가 이 안전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럼 된 거 아니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택시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급발진 주장 사고가 나옵니다. 노인 운전자들이 갑자기 400마력짜리 차를 타는 거예요. 당연히 사고 나죠. 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다치는데, 그러면 제조사는 사실 법적인 책임은 없죠. 그럼 문제 없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계속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해결책을 마련해야죠. 자동차 사고, 우리 국민들이 사망하는 1등 원인입니다. 이거 코로나보다 위험하고 암보다 위험한 거예요. 자동차 제조사라면 이게 법규에 없더라도 이 책임감을 느껴야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이 안전을 위한 조직을 제대로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줘야만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현대도 안전한 차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화이팅! 네, 너무 미워하실 것 같으네.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